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교시 수업을 저와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기 준비되셨죠?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절은요.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협의의 개념과 강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어떠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회복지는요, 사회사업 행정 협의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사업 행정은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요, 관리자의 활동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목표 달성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의 기획, 그리고 자원동원과 유지. 우리가 자원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생각나죠. 그래서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우리가 인적 자원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적 자원은 시설이라든가 그러면 사회복지 기관이라든가 또는 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또는 장애인 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클라이언트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러한 자원 동원의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자원봉사가 올림픽 경기를 하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현재까지 유지하듯이 자원동원과 유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 평가와 같은 과업 활동,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활동에 대해서 어때야 되느냐. 사회사업적 지식과 우리가 지식은요,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 두 번째는 교과서 중심의 교육과정, 세 번째는 인간 중심의 교육과정, 네 번째는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간 중심의 교육과정을 가장 또 높이 평가하고 있고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은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술하면 미션, 비전, 목표를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1교시에 배웠었죠. 그래서 가치 등의 적용이다. 이 가치라는 것은 뭘까요? 옳고 그름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에서 복지 서비스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다? 사회복지 사업, 사회사업 행정협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사회복지 행정의 광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으로 조직 구성원 모두가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복지기관의 효과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하면 광의는 어떤 서비스를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비스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선별주의 서비스와 보편주의 서비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의의 범위는 보편주의 서비스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복지 정책을 복지 서비스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복지 분야의 총체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서 사회복지 행정이란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사회복지
플러스 행정은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어떻게 이타심으로써 윈윈할 수 있도록 목적을 완수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그러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의 이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이라는 수단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서 행정의 개념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인지,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기본 용어라는 거죠. 인간의 욕구는 다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살펴보자면요.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 2단계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 4단계는 자존감의 욕구,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사회복지 행정론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라포가 형성되는 시간을 갖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행정 규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눈과 눈의 협응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중하는 태도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 니그로라는 학자는요. 첫 번째로 행정 현상 자체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욕구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이기적인 동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어때요? 내로남불 아님 말고 이러한 무분별한 이러한 정체성들이 행정 규정이 어려운 이유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야 될까요? 결심을 했으면 헌신을 하고 사랑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용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1차 산업인 농업과 어업인 경우에는 노동의 수가 인간의 가족의 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차 산업인 공업과 공업이 발달하면서 산업이 발달하면서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던 일을 누가 해요? 기계가 대신하다 보니까 욕구의 다양성이 생기게 되죠. 규칙과 절차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인원을 감당해야 되니까 매뉴얼이 필요하게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되니까 어때요? 내용이 계속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에서는 그 욕구도를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요즘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다 그러죠. 역동성 있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변하는 시각이 오감 만족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대상을 인지하는 인간의 주관의 차이가 있는 점
역시 관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상 구분을 할 때는요, 크게 이제 나눠보는 것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는 만 36개월 미만을 영아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아는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미취학 아동을 유아라고 본다라는 거죠. 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우리가 발달을 생각해 보자면 발달은 개인차가 있다. 일정한 방향으로 성장을 한다. 점성 원리에 의해서 성장을 한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한다.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성 원리에 의해서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발달 단계마다의 과업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가 다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관에 차이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틀렸다가 아니라 뭐다? 다르다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관가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행정 규정이 어려운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행정의 개념에서 어휘적 측면에서요, 정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의도적 집단의 의도적 집단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의도적으로 내가 비전을 가지고 뭔가 플랜을 짜서 계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가 있어요? 복지관도 아주 유형이 다양하죠. 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요즘에는 또 뭐가 대두로 자리 잡고 있죠. 네. 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해서 저출산율에 의해서 아이들이 어때요? 출산율이 굉장히 OECD 국가에서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인류위를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령화 시대를 접하면서 이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요양원들이 굉장히 많이 시설이 의도적인 집단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또 노친내 유치원, 노인 유치원, 그래서 재가복지센터가 굉장히 많이 또 설립되어지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의 목적의 달성을 위한 의도적인 집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플랜에 맞게, 임용 조건에 맞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필요한 인적 자원. 예를 들어서 요양원을 설립한다라고 했을 때 요양원에 필요한 인적 구성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의사가 필요하고요. 간호사가 필요하고 간호조무사가 필요하고 구성원의 인원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적으로 위치적으로는 어디가 좋겠느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 물리적인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의 융합화를 위해서 어떻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제 요소의 조직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플랜을 짜서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목적에 적합한지 부합한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요? 톱니바퀴를 맞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삐걱거리지 않게 좋은 기획력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직의 조직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한
네, 플랜이 짜여진 것을 보다 동력화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파워, 힘이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기획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실행하고 네,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협의에 대해서 네, 어휘적 측면에서 정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조직은요. 사회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보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네, 클라이언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부모 자녀 간의 양육의 문제라든가 교육의 문제라든가 또는 교육비의 문제라든가 교육의 문제라든가 그러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아이를 방과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문제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아동지도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하는 아동지도를 방과 후에 아동지도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어떻게 응용할 수 시설을 응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의 관리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클라이언트의 우리는 누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고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보 대상자들이 뭐다? 기초 수급자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뭐예요? 생활기초, 국민생활기초 제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광의의 어휘 측면에서 정치를 행하는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보편주의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무상보육, 무상교육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보편주의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행정을 지칭한다. 그래서 다 함께 차차차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 또는 민간단체 위탁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공채를 통해서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업체에게도 어떻게 위탁을 임용 조건이 맞으면 위탁을 준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민간 단체장에게는 뭐 사회복지 시설을 맡기게 된다라고 하면 기관장 운영으로 5년 이상 근무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사회복지 1급 자격증을 따고 3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것은 임용 조건이라는 것은 자격 요건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다? 시설은 어떻게 유흥업소가 떨어진 500m 이후에 있는 그러한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 또 1층만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다 뭐예요? 행정이 포함되어지는 것이 보다 강의의 어휘적 측면의 정치를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어휘적 측면의 정치를 행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구성원이 어떻게? 우리는 공통적인 목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윈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람,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협업을 해서 공동적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협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또 뭐예요? 기관의 운영에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지역사회와 연계 프로그램을 잘 운영했느냐, 이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한쪽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어떻게 합리적인 행동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행정의 개념에서 어휘적 측면의 정치를 행하는 거에서 오늘날 협의, 광의, 넓은 의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요.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서 좀 더 세분화적으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이해도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은요. 행정을 하나의 실천 방법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 달성, 내가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떠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회복지 1급을 국가고시죠. 1급을 가지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적어도 1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조직의 목표 달성을 용이하기 위해서는 보다 관리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보다 상호 의존적인 과업과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보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상보성의 원리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상보성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의조적인 과업과 기능, 어떻게 잘 원만하게 융화와 지혜를 모아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 이렇게 관련된 활동에 보다 체계적으로 인테이크 사정하는 거, 개입하는 거, 이런 인테이크는 접수죠.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는 사정이고요. 그래서 개입 과정이냐, 이러한 것들을 보다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요. 조직의 모든 활동 과정에서 다양하게 기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인들도 광의의 범위에서 큰 틀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보편주의 서비스가 광의의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기여하는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협동적이고 또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내고집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클라이언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의 조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은요.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총체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조직을 통한 집합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어떻다? 조직으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처럼 어떻다? 사회복지에서도 조직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네, 지금까지 2교시에서는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사회복지 행정이란 무엇이냐부터 해서 협의, 광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2교시 수업을 통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올릴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면 수업 때 궁금한 것은 쏙쏙쏙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공감하는 시간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교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